무려 8.8% 이자를 준다는 고금리 예금 적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가입한 정기 예금이나 적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엄빠님들 요즘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는 소식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엄빠님들이 무심코 가입한 정기 예금이나 적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적금 가입 때문에 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며 건보료를 더 낼 수밖에 없는지 속 시원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무려 8.8% 이자를 준다는 고금리 예금 적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에 끌려 나도 한번 가입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무턱대고 가입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가입한 정기예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이 많아지면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자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신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신분이 유지된다면 직장에서 50%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줍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면 지역가입자, 즉 돈을 내야 하는 가입자로 신분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보료 폭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큰 지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미 은퇴를 하셔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 요건은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작년에만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매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에서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을 말하며 연간 1천만 원 초과 시에 소득에 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보통 연금소득이 일정액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아두신 돈으로 예적금을 한다든지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으신다든지 금융소득이 있을 거예요. 이때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바로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쳐서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에 반영이 되는데요. 초과한다면 5만 원 이상 건보료를 추가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5만 원이라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죠. 1년이면 60만 원이니까 차라리 1천만 원보다 조금 적게 받는 것이 1천만 원을 넘기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1천만 원을 받으려면 이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짜리 예금에 드시고 10% 이자율이면 1천만 원이 되고요. 5%라면 2억일 경우 1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1, 2년 전만 해도 10%짜리가 어딨냐 했겠지만요. 지금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앞다투어 고금리 예적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연 1천만 원을 넘게 되시는 분들의 비율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금리만이 준다고 이 통장 저 통장 가입해 두시면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료 폭탄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은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합쳐서 금융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 2년 전이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8.8%까지 이자를 주다 보니까 5천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율이 6.72%만 넘어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336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과거의 일은 반복해서 벌어진다고 하죠. 작년 9월에 있었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로 27만 명가량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던 과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많았지만 국가 재정 문제를 생각하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최근 연금이든 건강보험료든 인상이 강행되는 것이 필수적인 현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5년 건강보험료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아직 준비할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본인의 소득 상황 보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큰 위기 없이 노후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금리 예적금 가입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엄빠님들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